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전 0대5 참패 이후 경기장보다 더 뜨거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커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손흥민 말을 안 들어요? 라는 이강인의 외침이 벽을 울렸고 이어 홍명보 감독과의 격렬한 언쟁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손흥민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심장이 멈춘 듯한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10월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충격과 절망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0대5로 완패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브라질 선수들은 삼바 리듬처럼 가볍게 뛰었고 한국의 수비는 그 화려한 움직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전반에만 2골, 후반에 3골이 추가되며 스코어보드는 끝내 0대5를 가리켰습니다. 브라질의 압박과 기술, 그리고 템포는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후 팀으로 싸우는 방법을 찾자고 했지만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전술 실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미 선수들 간의 불신과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3백 전술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비 라인은 제각각 움직였으며 미드필드는 연결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결국 라커룸 안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은 냉랭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침묵을 유지한 채 선수들에게 오늘의 패배를 교훈 삼자고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강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독님, 왜 손흥민 말을 안 들으세요? 경기 중에 계속 바꾸자고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고 순식간에 공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누적된 불만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도중 손흥민은 여러 차례 전술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공격 라인이 너무 깊게 침투하자 손흥민은 포백으로 바꾸자 이렇게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끝까지 3백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끔찍한 대패였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말이 무시된 채 경기가 망가져버린 현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라커룸 안에서는 침묵과 긴장만이 흘렀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이강인을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감독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듣질 않아요? 다들 힘들었잖아요. 홍명보 감독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앉아있던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강아, 그만하자. 다 끝났어. 그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에서 한국 축구 역사상 최다 A매치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137번째 경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쓰라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 그만하려고 해. 대표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순간 라커룸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대표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로 버텨온 손흥민의 입에서 나온 둔태라는 단어는 너무나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책임감과 좌절의 결과였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 내내 고립된 채 외로웠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싸웠고 결국 후반 17분 교체 아웃될 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팀을 바라보며 남긴 마른 선수들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경기 후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은 방향을 잃었고 팬들은 신뢰를 잃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경기 내내 고군분투하던 손흥민조차 더 이상 팀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팀을 하나로 묶는 주장 손흥민이 이날은 여러 차례 벤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시선 속에는 감독님, 제발 지시를 내려주세요라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오직 침묵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팀의 분위기는 급격히 흔들렸다. 이강인은 브라질전 직후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왜 손흥민 말을 안 들어요? 라고 외쳤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팀 내부에 쌓여온 불신의 폭발이었다. 젊은 세대의 핵심인 이강인이 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는 건 이미 리더십의 균열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신호였다. 손흥민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이건 더 이상 팀이 아니다 라고 중얼거렸다는 목격담까지 나왔다. 팬들 사이에서도 홍명보는 2002년의 영웅으로 남았어야 했다는 말이 돌았다. 영웅으로 시작했지만 지도자로서는 실패한 상징으로 남게 될까 하는 우려였다. 대표팀은 지금 단순히 브라질에게 진 게 아니다. 믿음과 방향, 그리고 리더십을 잃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던 사령탑이 이제는 벤치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개인적으로 보건대,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다. 그가 실험 중이던 3백 전술은 이미 브라질전 초반부터 허점을 드러냈고 선수들은 전술적 혼란 속에 서로의 위치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설계한 전술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에 갇힌 듯했다. 지도자는 결과보다 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 흐름을 외면했다. 결과적으로 이날의 0대5는 단순한 패배가 아닌 지도력의 붕괴를 상징하는 점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팀의 균열이었습니다. 이강인의 분노, 손흥민의 눈물, 그리고 감독의 침묵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리더십 붕괴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전술적 실험의 혼란을 느끼고 주장조차 의견이 묵살되는 팀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15년 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어온 상징입니다. 그런 그가 눈물 속에서 은퇴를 말할 만큼 이번 사태는 깊고 심각했습니다. 반대로 이강인의 행동은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의 솔직한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축구는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날 라커룸에서의 소동은 한국 축구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대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며 팀이 다시 태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손흥민의 눈물, 이강인의 외침, 그리고 감독의 침묵이 모든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재탄생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라커룸 이야기와 손흥민의 눈물, 그리고 한국 축구의 위기와 전환점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진심 어린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